필수 예제 3번입니다. 다음 식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전개식에 나오는 항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할 텐데요.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조금 더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? 전개해보시면 알겠지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요. 총 3개가 되겠습니다. 그쵸? 그러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요? 이거 우리가 공식으로 외웠으니까 알고 있죠?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총 4개가 되겠죠. 이런 항의 개수는요, 우리가 전개하면 당연히 알 수 있지만 전개를 하지 못하는, 즉 곱셈 공식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1번 문제와 같이 높은 차수의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요? 항을요, 잘 분석을 해서 보시면요. a 더하기 b의 차수가 2차식이라는 것은요. a와 b를 내가 총 2개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a를 2개 선택한 게 a제곱이고요. a 하나, b 하나를 선택하는 게 바로 ab, b 2개 선택하는 게 바로 b제곱이 돼서 이렇게 총 3가지의 항의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. 얘는요, 결국 2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는 거니까요. 2H2 계산해 보시면 3C2니까요. 3C1과도 똑같아서 3개라는 항의 개수는 중복 조합으로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. 한 번 더 해볼게요.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것은요. 내가 A랑 B의 2개의 문자 중에 총 3개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A 선택한 게 A 세제곱이고요. B를 선택한 게 A제곱 B, B를 선택한 게 B제곱, B만 3개를 선택한 게 B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. 얘는 마찬가지로 2개의 문자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까지 선택을 해줘. 따라서 2개의 문자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 중복조합으로요. 2H3이라서 계산해 주시면 4C3, 4C1 똑같아서 4개가 나오는 거였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1번 문제 한번 풀어볼 수가 있겠죠. 1번 문제는요. a 플러스 b의 5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. 그러면 문자의 종류가 2종류고요. 총 저는 5개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따라서 얘는요. 2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까지 선택하는 경우의 수, 이렇게 해서 항의 개수를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계산해 주시면 둘이 더해서 1을 빼니까요. 6C. 그 다음에 5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. 얘는 6C1이랑 똑같으니까요. 총 6개. 첫 번째 문제의 답은요. 6개다.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해되시나요? 2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.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.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4제곱입니다. 그럼 얘는요. 문자의 종류가 3종류고요. 총 4개까지 선택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. 그럼 3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선택한다. 3H4고요. 둘이 더해서 1을 빼주시면 6C, 뒤에 붙어있는 4 그대로 써주세요. 6C2가 되겠고요. 얘는 결국 6 곱하기 5를 2로 나눈 거니까요. 약분해 주시면 15개. 따라서 답에다가는요. 15가지다.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3번 문제는요.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. 이때의 문제는요. 일단 내가 여기서는요. A와 B를요. 중복을 허용해서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. 뒤에 것은요. 어차피 여기에 생략된 게 지금 1차이기 때문에 나는 이 뒤의 식에서 1개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혹시 얘랑 얘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선생님 그럼 2H3 곱하기 3H1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하신다면 얘는요. 틀린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동류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이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경우의 수,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보다 더 많은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. 왜냐하면요. 첫 번째 경우에서는요. 여기서 3개를 선택한다고 할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A만 3개를 선택을 하고요. 뒤쪽에서는요. 예를 들어서 뭐 B를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. 이렇게 해도 A세제곱 B가 나오는데요. 다른 경우에도 A세제곱 B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즉 앞의 경우에서요. 예를 들면 A 2개와 B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. 내가 3개까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. A 2개, B 하나, 그 다음에 뒤에서 A를 선택하는 겁니다. 그럼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결과는요. A세제곱 B가 되고요. 아까 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A세제곱 B가 돼서 동류항이 서로 생기게 됩니다. 동류항. 그럼 이건 결국은 한 개의 항이 되는 건데
이런 경우들을요, 다 다른 경우로 쳐주는 식이요, 이 2H3 곱하기 3H1이 돼서 얘는 너무 과하게 항의 개수가 나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. 그럼 여러분, 동류항이 나오지 않게끔 항을 끊어주는 게 중요하겠어요.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요, 단항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렇게 두 개의 항이 곱해져 있을 때는요,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. 동류항 문제 때문에요.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? 최대한 동류항이 생기지 않게끔 나눠주셔야 하는데요. 지금 문제 모양을 보시면 여기가 A 더하기 B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요. 마침 똑같은 모양인 A 더하기 B를요. 이 친구랑 결합시켜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그럼 어떻게 전개해 주시냐면요. A 더하기 B의 세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뒤에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다시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요. 분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자, 그럼 전개해 보시면 A 더하기 B의 4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의 세제곱 곱하기 C가 되겠죠. 자,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여기서는요. 최종적으로 4개까지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. 두 종류 중에서 4개를 선택한다. 이렇게 항의 개수를 보시면 되겠고요. 이 뒤쪽 부분에서는요. 앞에서 3개, 뒤에서 하나니까요. 결국 두 종류 중에서 3개를 선택하시고 거기다 모두 다 C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고민하실 게 이 앞의 항과 뒤의 항에서 동류항이 발생할 수가 있느냐? 없습니다. 앞쪽은요. 무조건 A랑 B로만 구성이 될 거예요. 총 4개까지. 뒤쪽에서는요. A랑 B로 구성된 것에 C를 하나씩 붙여줘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동류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이 경우의 수 플러스 이 경우의 수만큼 나오게 되는 거겠죠.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. 얘를 각각을요. 계산해 보시면요. 2H4라는 것은 결국 둘이 더해서 1 빼주시니까요. 5C4. 5C1이랑 똑같으니까요. 5가지가 될 거고요. 뒤에 쪽은요. 2H3은요. 4C3이랑 똑같을 겁니다. 4C3은요. 4랑 똑같으니까요. 결국은 둘이 더해주시면 9가지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답에다가는요. 9개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3번 같은 문제는요. 특별히 동류항이 나오는지 동류항의 유무를 체크하고 동류항이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는요. 이렇게 동류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예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.